제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왕국의 전쟁에서 촉발되어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전 세계 전쟁이 되었다. 1차 세계대전은 각국의 이익의 충돌로 인해 벌어진 전쟁이다. 특히 발칸반도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갈등,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간의 갈등이 있었다. 당시 러시아는 로마노프 왕조가 쇠퇴기를 걷고 있던 시기였고, 불안한 국내 사정에 대한 시선을 국외로 돌리려고 했다. 1차 대전 시작에 총성을 울린 것은 사라예보 사건이었다. 사라예보 사건은 1914년 6월 28일 육군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계 학생에게 암살된 사건이다. 당시 슬라브인들 사이에서는 오스만 제국을 유럽에서 몰아내고 남슬라브 단일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범슬라브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발칸반도로의 동진을 추진하였고, 보스니아를 동진 정책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자 1908년 보스니아를 병합해버렸다. 이는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했고, 사라예보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황태자 부부의 피살을 시작으로 전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다. 1차 세계대전 발발 배경. 19세기 이전까지 식민지는 약탈의 대상이었다. 또한 19세기 이후에는 재화 판매를 위한 시장이 되었다. 1871년 비렐름 2세의 신진 세력은 독일을 통일하였다. 1888년 독일의 황제가 된 그는 발달된 공업력으로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고, 이를 위해 해군을 조직했다. 그의 야심은 영국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양 국가는 경쟁적으로 해군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이렇듯 독일의 등장으로 유럽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뒤늦게 통일과 산업화를 이룬 독일은 당시 열강이었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사이로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 독일은 프랑스와 러시아를 침입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후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유럽의 신장부를 차지하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동맹에 대항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삼국 협상을 맺었다. 당시 프랑스는 대혁명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며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위기를 맞은 상황이었다. 러시아의 경우 독재자 니콜라스 2세가 집권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국민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1904년, 1905년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러시아에서는 첫 혁명이 일어났지만 실패로 끝이 났다. 1914년 유럽이 대립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을 때 미국은 다른 세상에 있었다. 전쟁의 시작. 사라예보 사건은 1차 대전의 도화선이었다. 당시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이 동맹 관계였고,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동맹 관계였다. 이러한 동맹 관계는 전쟁을 일으키는 또 다른 도화선이 되었다. 사라예보 사건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1914년 7월 28일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7월 30일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폭격을 시작했다.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원조를 요청하였다. 러시아는 이를 방관할 수 없었고 군사를 파견하였다. 이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동맹국 독일이 8월 2일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당시 독일은 러시아, 프랑스, 영국의 동맹으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군사 파견이 독일에게 좋은 명분을 주었다. 독일의 공격에 자극받은 프랑스도 군대를 움직였다. 이에 독일은 8월 3일 슐리펜 계획을 위해 벨기에의 영토 통과를 요구했지만 벨기에는 거부하였다. 프랑스를 공격해야 했던 독일은
결국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략하였다. 이는 중립을 지키려던 영국을 움직이는 명분이 되었다. 영국은 8월 4일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다. 영국의 선전포고로 영국과 동맹국이었던 일본 역시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와 태평양에 있던 독일의 식민지를 획득할 목적으로 선전포고하였기 때문에 유럽의 전쟁에는 참전하지 않았다. 이로써 유럽 열강이 분쟁에 휩싸였다. 독일군은 벨기에를 봉쇄했고 8월 14일 수도 브뤼셀을 점령했다. 독일군이 진격해오자 영국은 100여 년 만에 전쟁을 준비했다. 영국의 해군은 전 세계 해상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영국 육군은 해군보다 뒤떨어졌고 규모도 상대국에 비해 열등했다. 영국은 육군의 약세를 보강하기 위해 많은 병력을 모병하였고 국민들 역시 조국을 위해 전선에 뛰어들었다. 영국 원정군은 독일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벨기에에 파견되었다. 8월 23일 영국군은 벨기에 몬스에서 독일군과 충돌하였다. 그러나 영국군은 독일군에게 쉽게 패배하였고 덩달아 프랑스군도 전선이 밀리면서 연합군은 퇴각하게 되었다. 승세가 오른 독일군은 벨기에를 지나 프랑스로 진군했다.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돌격으로 무참히 쓰러졌다. 수천 명의 프랑스군이 포로로 잡혔고 독일군은 빠르게 프랑스로 진격했다. 마른강 전투. 독일군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눈앞에 보이는 마른강을 건넜다. 프랑스군은 독일군을 막기 위해 파리의 택시를 이용해 수도를 방어하는 병력을 전방으로 수송하기 시작했고 계속되는 병력 증강을 통해 9월 6일 드디어 독일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독일군이 마른강에서 철수를 시작하자 프랑스인들은 이를 마른의 기적이라 했다. 그만큼 기적적으로 강력한 독일군을 한순간에 물리쳤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군의 승리로 인해 독일군의 야망과 계획은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른의 기적만으론 연합군의 승리라고 생각할 순 없었다. 이후 프랑스 엔강까지 후퇴한 독일군은 5년간 프랑스의 영토에서 참호전을 계속하였다.